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물리진자에서 각진도수 그리고 주기를 이렇게 한번 구해볼 거예요. 물리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책받침을 가지고 갈게요. 바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고정된 회전축이 있어요. 이 축을 중심으로 똑딱똑딱 이렇게 흔들리면은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물리진자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그리고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에 진자가 매달려서 이렇게 흔들릴 때 이거를 우리가 단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자 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자 운동이 있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가상의 줄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줄 자체가 어떤 탄성력을 가진 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 물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줄이 있고 이 줄은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체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물체를 약간 각도를 이렇게 틀었다가 놓게 되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비틀림이 꼬였다 풀렸다 진동을 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토셔널 펜들 또는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모델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임의의 물체라고 보고 이 물체는 물론 강체예요. 강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각진동수와 주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각진동수와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떤 모델로 취한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단순 조합 운동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우리가 여기 단순 조합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단순 조합 운동이 있고 이거를 그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해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단순 조합 모델을 잡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면 진동하는 용수철 모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벽면이 있고 마찰이 없는 이렇게 면이 있고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마찰력은 0이에요. 이랬을 때 여기를 요점을 그러니까 평형 위치에 있는 이 용수철을 우리가 임의로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여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용수철을 이만큼 이렇게 물체를 잡아당겼다가 탁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평형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x의 최대 위치 그리고 이쪽을 x의 만약에 부호를 쓴다면 물론 진폭이에요. 진폭인데 여기는 0을 기준 잡았으니까 여기는 최소 진폭, 최대 진폭, 최소 진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서 단순 조합 운동을 이해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뉴턴의 이 법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뉴턴의 이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MA를 써야 할 테고 그리고 이쪽은 뭘 써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쪽은 지금 보면은 후크의 법칙을 써야 돼요. 왜냐면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후크의 법칙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후크의 법칙이에요. 용수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크의 법칙을 적용시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꼴이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n분의 k가 있고 이쪽은 x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었냐면 그래서 고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체의 운동을 가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변위의 비례를 하고 그렇죠? 변위의 비례를 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평형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평형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단진동 운동의 단순 조합 운동의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변위의 비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복원력, 다시 말해서 평형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세 번째 여기를 우리가 각진동수 오메가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식에서 보면은 지금 이만큼이 각진동수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똑딱똑딱 이번에는 이렇게 각도를 중심으로 또는 이것처럼 단진자처럼 이렇게 똑딱똑딱 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물체를 다룰 때는 바로 이런 진동을 다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식을 바꿀 수가 있냐면 이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각가속도 알파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각도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도를 이렇게 변이를 주면은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평형 위치잖아요. 평형 위치인데 이걸 이렇게 각도를 중심으로 변이를 주게 되면은 평형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평형 위치로 돌아가려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을 할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고 이쪽은 돌아가려고 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부분적이 붙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이렇게 두 개의 꼴로 이렇게 조합운동의 기본적인 폼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만약에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회전운동일 때일 거예요. 진동, 회전운동, 각도를 갖고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저쪽에서 보면은 선운동을 할 때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리 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 진자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양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수두로 잡은 점을 여기를 우리가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지금 물체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진동을 논할 때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질량 중심으로 논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질량 중심으로 논해야 돼요. COM으로 쓴 거는 센터 오브 매스예요. 질량 중심 운동으로 논하고, 왜냐면 우리가 당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진 운동을 할 때도 실제는 실의 무게는 무시를 하고 무게는 추의 가운데 질량 중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질량 중심 운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힘을 구해야 되겠죠. 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성분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물체가 보면은 실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힘을 찾아야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토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할 거예요. 근데 토크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R 크로스 F꼴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구동된 회전적으로부터 힘을 가하는 데까지 유도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은 D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D로 거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찾아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거냐면 물체는 뭐 때문에 지금 진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도를 틀었을 때.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성분 분해를 해줘야 돼요. 성분 분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좌표축을 잡을게요. 좌표축을 이렇게 잡고 나서 하나는 접선 방향, 여기는 힘이 이렇게 접선 방향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지름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FR을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놓고 여기는 힘을 성분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하나 생길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이쪽 접선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세타니까 각도는 여기가 세타인 거고, 억각으로서 이쪽이 세타인 거죠. 그러면 이쪽에 접선 방향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mg에, 여기는 지금 여기가 세타니까 이쪽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지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름 방향은 mg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힘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진동을 하는 데는,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진동을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저 접선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영향을 못 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지름 방향, 그러니까 접선 방향 힘일 거예요. 지름 방향은 영향을 못 줘요. 여기는 영향을 못 주고, 진동하는 거나 또는 회전하는 데는 바로 이쪽 접선 방향이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쓰려고 했던 힘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mg라고 하는 중력일 거예요. 중력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D에 mg에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풀면은 사인 파이꼴로, 지금은 세타로 놨으니까 세타로 써줄게요.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작동하는 힘을 찾았어요. 힘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뉴턴의 이법칙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뉴턴의 이법칙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알자 토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알자 토크는 지금 이쪽은 영향을 못 주고 여기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dmg에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F 이퀄 MA에서 선분도일 때는 MA가 있듯이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꼴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보건력을 받아서 돌아오는 진동 현상인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피지컬 펜드림이라고 하는 물리 진작, 다시 말해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돌아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평형점으로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단진동 운동할 때처럼 똑같이 물리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을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여기는 D의 제곱에 여기는 각도라고 하는 거를 이계도 미분한 거하고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I가 붙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D의 mg의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가속도 알파꼴로, 여기에 보면은 각가속도 알파꼴이 있기 때문에 각가속도 알파꼴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t의 제곱에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거에 이계도 미분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는 알파인 거죠. 그리고 이쪽 i로, 관성 모멘트 i로 여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은 i분의 dmg 꼴이 있고 이쪽은 사인 세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각가속도 알파가 있는데 각가속도 알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평형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평형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이 오메가 제곱이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오메가 제곱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세타인데 이쪽은 사인 세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진 운동을 풀 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간진 운동을 풀 때 여기를 세타를 근사를 시켰어요. 세타 값을 아주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간진 운동을 할 때 계산을 해봤듯이 사인 세타나 우리가 라디안 각도에 몇 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인 5도나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걸 라디안으로 바꾼 값이나 거의 똑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각도를 작다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쯤에다 쓸까요? 사인 세타가 이렇게 사인 세타가 각도가 작다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세타에 대한 이계도 미분인 각가속도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i분의 dmg 꼴이 있을 테고, 여기는 근사적으로 세타와 같기 때문에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두 식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쪽 보면은 평형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오메가 제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세타가 있죠? 세타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이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가로 부분,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각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 진동수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될 테니까 이거를 루트를 벗겨서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 실제로 보면은 오메가 제곱이었었잖아요. 루트를 벗겨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i분의 여기가 dmg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주기라고 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주기는 어떤 형태를 갖는 거냐면 주기 t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2πr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 여기를 우리가 속도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πr이라고 하는 원의 둘레를 속도를 빨리 돌면, 이렇게 빨리 돌면 주기가 빠를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주기가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속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선속도하고 각속도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선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각속도하고 r로 이렇게 여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메가분의 1은 v분의 r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유식에 의해서 주기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파이를 오메가로 이렇게 나눠준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2파이 분의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걸 역수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dmg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관성 i를 나눠준 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물리진자라고 하는 피지컬 펜드름에서 각진동수와 이렇게 주기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심화학습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심화학습은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듯이 이렇게 간진자 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물리진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일을 하나 들었었냐면 우리가 비틀림 진자가 있다고 했어요. 토셔널 펜드림이라고 하는 거. 토셔널 펜드림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여기에 어떤 강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탄성력을 가진 선이 있다고 봐요. 그 안에 이런 강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뒤틀었다 놓게 되면 얘는 틀림없이 이렇게 비틀렸다 풀렸다 비틀렸다 풀렸다 하면서 진동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비틀림 진자라고 해요.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각 진동수하고 주기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 공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한번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비틀림 진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비틀림 진자 토셔널 펜드림이라고 해요. 저쪽은 물리 진자였었고, 그러면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강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 물체는 이렇게 어떤 입체적인 모델이겠죠. 그림을 잘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원반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얘를 뒤틀었다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얘는 어떻게 진동을 할 거냐면은, 여기 임의의 각도로 요만큼을 세타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손 자체가 꼬였다 풀렸다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토크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여기 강선에 우리가 여기를 비틀림 상수라고 해요. 비틀림 상수를 만약에 K라고 둔다면 이거를 카파 또는 K라고 놔요. 비틀림 상수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카파라고 읽을게요. 이렇게 카파라고 하는 비틀림 상수를 둔다라고 한다면, 여기 토크는 어디에 비례를 하냐면 세타에다가 여기 비틀림 상수 카파에 이렇게 비례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갔다가 평형점으로 오려고, 그렇죠? 돌아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을 구했어요. 힘을 구했으면 그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알자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요거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카파에 세타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알파 입장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입장을 지금 여기 알파나 우리가 이렇게 세타에 대한 이궤도 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각가속도, 여기도 각가속도. 그럼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i가 있고, k가 있고, 세타는 뒤로 뺄게요. 왜 그러냐면 세타는 여기에서 변위를 뜻하는 거예요. 세타를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여기에서 각진동수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이 틀림없이 여기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를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i분의 k꼴로, 카파꼴로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는 여기에는 요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이 파이가 있을 테고 루트, 그리고 이걸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카파라고 하는 비틀림 상수분에 여기 보면은 표정관성 i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분리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진 독수와 주기를 구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단순 조합 운동일 때 기본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리진자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기와 각진 독수와 주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틀림 운동일 때 각진 독수와 주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때 단순 조합 운동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게 되면은 간단하죠? 이쪽도 만약에 우리가 주기를 써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저기를 먼저 할게요. 각진동수를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각진동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각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렇게 성립을 할 테니까 여기는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수소리 진동을 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놓고 나서 n분의 k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 주기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 t라고 하는 자체는 2파의 루트 이 주값을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k분의 m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각진동수와 주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다룬 건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간진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 각진동수와 주기라고 하는 관계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